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데? 예? 왜 시킨 거야?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은 차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당하고 당황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수법 중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를 유도하여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수법이 처음 기사화됐었던 건 17년도 늦은 겨울이었습니다. 자칭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며 저금리 대환 또는 긴급 가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받게 해주겠다며 어플이나 URL을 보내주고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어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설치가 된 후에는 다른 곳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금융사나 금감원으로 전화를 해도 그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성 코드에 감염된 휴대전화는 내가 어느 곳에 전화를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서 금융 상담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기범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 각종 뉴스와 언론 등에서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며 절대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가짜 앱 관련 뉴스가 다시 보도되고 있습니다. 3월 초 뉴스 기사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 4만여 대가 해킹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공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 4만여 대가 해킹된 사실을 최근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커 조직은 국내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앱을 이용해서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가짜 금융회사 앱이 해킹의 통로로 이용이 되었고 이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과 문자가 넘어간 것은 물론이고 통화를 도청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번 정보가 해킹당하면 사기범이 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킹당한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모르는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이 두려워지겠죠. 만약 모르는 문자나 카톡으로 들어온 URL을 누르고 어플을 다운받았다고 한다면 그 즉시 핸드폰을 초기화시키고 다른 핸드폰으로 금감원 1332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이달 초에 발생했던 가짜 앱 해킹 사건의 경우 국내 백신 업체와 함께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에 대한 백신을 긴급 업데이트하는 등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꼭 어플을 다운받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 백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식적인 경로로 앱을 내려받는 등 우리 스스로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종 수법으로 먹잇감을 누리는 각종 금융사기범들! 그래도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뭘까요? 바로 익숙하지 않은 지역번호나 070 등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해외 전화를 포함해 지역번호라든지 인터넷 번호인 070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고 있더라도 더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해외 전화를 국내 개인 번호인 010으로 바꾸는 수법이 생긴 겁니다. 아, 별게 다 생겨.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원래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는데 이걸 010으로 바꿔주는 특수 기기를 이용하는 일당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설 중계기라는 기계인데요.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바꾸는 변조 장치입니다. 사기범들이 원룸이나 모텔 같은 곳을 빌려 이 기계를 설치하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이지만 우리에겐 010으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전 070 번호보다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설 중계기는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것 이외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사설 중계기를 보통 원룸이나 모텔에 많이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사설 중계기를 계속해서 집중 단속하고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원룸이나 모텔에 중계기 설치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 입장에서는 눈에 안 띄일 만한 곳을 찾아서 중계기를 설치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입니다. 몇 달만 당신 집에 둬도 괜찮을까요? 누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쵸? 아무 집에나 막 기계를 설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범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구인 광고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생활이 어려운 요즘을 악용해서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광고를 냅니다. 사설 중계기를 집안에 설치만 해두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주겠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설치를 허락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배달 어플 위치 기반 서비스로 장소 제공만을 목적으로 기기 설치를 해주면 매달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준다는 광고에 혹해서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 말에 깜빡 속아서 집안에 기기 설치하는 걸 허락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엮이게 되는 거예요. 범죄에 엮이고 나서는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경찰청에서 2월부터 최근까지 사설중계기 집중 단속을 펼쳐 전국 52개소에서 사설중계기 161대, 대포폰 25개 등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고액알바 같은 구인 광고에 혹해서 설치를 허락했거나 정말 모르고 설치를 동의했다라고 해도 금방 잡힐 겁니다. 전국에 있는 사설중계기가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평균 서울에서만 피해 건이 25건, 전국적으로 19억 원이 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번 당하면 소액이 아닌 목돈을 사기당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회복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신적 피해는 어떡할 건데. 보이스피싱은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모르는 번호에 전화는 받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날라온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 각종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를 차단해주는 어플을 우리가 각자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번에도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아주 질 나쁜 사건들이 있을 때 저 덕현이가 발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보이스피싱 당한 적 있어요? 아까 표정이 안 좋던데. 나한테 전화했어야지.